들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도 편하게 듣고 가세요. 여러분, 노후 생활에서 작은 모임 하나, 작은 소비 하나가 부부 사이에 큰 파장을 일으키는 경우 있으시죠? 서울 외곽의 한 아파트. 40년을 함께 살아온 노식 씨와 선영 씨 부부도 그렇습니다. 은퇴 후 연금으로 살아가지만 매달 병원비며 손주 용돈, 경조사비에 공과금까지 늘 빠듯한 살림살이. 그날 저녁 선영 씨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이번에 동창 모임에서 1박 2일로 여행을 가기로 했어. 춘천 쪽인데 다들 오랜만에 얼굴 보자고 해서. 여러분, 이런 말 쉽게 꺼낼 수 없다는 거 아시죠? 괜히 돈 쓴다는 말이 바로 돌아올 걸 알기 때문입니다. 역시나 노식 씨의 젓가락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여행? 지금 집 살림도 빠듯한데 무슨 여행이야? 밤새 어디서 자고 오겠다는 거야? 선영 씨는 미리 준비한 대답을 꺼냈습니다. 다른 데서 아껴서 쓰면 돼. 그리고 요즘 집에만 있으니 사람들 얼굴도 좀 보고 싶어서. 여러분, 선영 씨 말 속에 담긴 마음 느껴지시나요? 돈보다 사람들과 웃고 떠나는 작은 자유가 필요했던 겁니다. 하지만 노식 씨의 표정은 굳어졌습니다. 사람 얼굴? 동창이면 남자도 있겠지. 괜히 사진 찍고 떠들고. 내가 보기엔 돈 낭비야. 이 나이에 남자 문제라도 생기면 어쩌려고 그래? 말은 그렇게 했지만 노식 씨 마음속엔 다른 감정이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알지. 선영이가 바른 사람인 거. 근데 왜 이렇게 불안하지? 혹시 내가 필요 없는 존재가 되어가는 건 아닐까? 여러분, 이 말 속으로만 삼켜본 적이 있으신가요? 사랑하는 사람의 웃음이 더 이상 자신을 향하지 않는다는 불안. 그 감정이 바로 노식 씨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부엌에 혼자 남은 선영 씨는 냉수 한 컵을 들이켰습니다. 여행 한 번 다녀오는 게 그렇게 큰 잘못일까? 내 노후에 남은 게 집안일이랑 병원 들락거리는 것뿐이라면 너무 서글프잖아. 여러분,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오신 분들, 이젠 나를 위해 한 번쯤 써보고 싶다. 그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그날 밤 선영 씨는 장롱 속 작은 캐리어를 꺼냈다가 다시 넣었습니다. 가방은 비어 있었지만 마음은 이미 길 위에 나서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동창 단체방에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선영아, 너 오는 거지? 숙소 예약 끝났어. 사진 예쁘게 찍자. 그때 노식 씨가 방문을 열었습니다. 그 가방 뭐야? 아, 그냥 정리하려고 꺼낸 거야. 여행 가방 아냐? 벌써 준비하는 거야? 그날 밤 식탁 위에 덮인 가계부. 남편은 소파에 앉아 TV만 멍하니 바라봤고 아내는 단체방을 열었다 닫았다 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한 뼘의 거리와 작은 캐리어 하나. 그것이 두 사람 사이의 벽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 가장 많이 싸우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돈 문제하지만 사실 그 속을 들여다보면 돈 때문만은 아닙니다. 저녁 식사 도중 노식 씨가 불쑥 말을 꺼냈습니다. 선영아, 그 여행 얘기 아직도 갈 거야? 내가 뭘 했어? 집 살림도 빠듯한데 꼭 그렇게 써야겠냐고? 선영 씨는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대꾸했습니다. 여보, 여행 한 번 다녀오는 게 무슨 큰일이라고 그래. 한 달에 치킨 한 번만 안 시켜도 되는 돈이야. 난 평생 내 마음대로 써본 적도 없었어. 여러분, 여기서 공감되시나요? 아내는 돈이 아니라 내 인생을 위해 쓰는 시간을 말하는 건데 남편은 여전히 돈 계산만 하고 있는 겁니다. 노식 씨는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치킨이 문제가 아니야. 생활비는 늘 빠듯하고 통장엔 늘 바닥인데 넌 그걸 모르고 그냥 쓰겠다고만 하지. 그리고 동창 모임에 남자도 같이 간다며? 사진 찍고 술 마시고 웃고 떠들고 내가 그 꼴을 가만 보고만 있으라고? 여러분, 남편의 이 말 정말 돈이 아까워서일까요? 아니죠. 마음속 깊은 곳에 불안과 질투가 드러난 겁니다. 그날 밤 선영 씨는 장롱문을 열어 오래된 블라우스를 꺼냈습니다. 거울 속에는 주름진 얼굴과 한 번도 제대로 꾸며보지 못한 자신의 모습이 비쳤습니다.
젊을 땐 아이들 학원비에, 시댁 행사에, 내 차림 하나, 내 시간 하나, 내 마음대로 해본 적 없었어. 친구들이랑 기차 타고 춘천 갔던 그 시절 웃음. 그게 내 마지막 여행이었지. 이제라도 한 번쯤 그 웃음을 되찾고 싶다. 여러분, 선영 씨의 서러움 이해되시나요? 평생 희생만 하다 보니 나를 위한 작은 자유가 그토록 간절해진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선영 씨는 가계부를 꺼내 들고 말했습니다. 여보, 여행비는 아껴서 낼게. 모임비 줄이고 손주 용돈도 이번 달엔 조금만 줄이면 충분해. 그러나 노식 씨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문제는 돈이 아니야. 넌 자꾸 내가 필요 없는 사람처럼 느껴지게 해. 내가 웃고 떠드는 시간엔 나는 뭐가 되냐고. 선영 씨도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여보, 당신은 평생 직장에서 인정받고 집에서도 대접받았잖아. 내겐 친구들이랑 웃는 시간이 전부야. 그거마저 막으면 나는 도대체 뭘로 살아? 여러분, 여기서 보이시죠? 문제는 여행비가 아니라 존중받고 싶은 마음이었던 겁니다. 두 사람의 말은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너한텐 친구가 중요하지. 남편은 안중에도 없지. 당신한텐 돈이 중요하지. 내 마음은 안중에도 없네. 여러분, 돈 얘기에서 시작된 말다툼이 이제는 서로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말로 번지고 있습니다. 노식 씨는 화를 참지 못해 담배를 꺼냈지만 손끝이 떨려 불조차 붙이지 못했습니다. 선영 씨는 블라우스를 다시 옷장에 던져 넣으며 흐느꼈습니다. 그날 밤 식탁이 가계부는 그대로 덮여 있었고 부부 사이의 대화는 끊겼습니다. 소비의 문제가 아니라 존중과 신뢰의 문제가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작은 사진 한 장이 부부 사이에 어떤 균열을 만드는지 아시나요? 어느 저녁 선영 씨는 휴대폰을 보며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춘천으로 사전 답사를 다녀온 동창들이 단체방에 사진을 올린 겁니다. 그날 선영 씨도 잠깐 동행에 함께 찍은 사진이 있었지요. 사진 속 그녀 옆에는 옛 남자 동창 한 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벤치에 나란히 앉아 찍은 모습. 두 사람의 어깨가 가까워 보이는 그 장면에 남편 노식 씨의 눈빛이 매섭게 바뀌었습니다. 저 사람 남자 아니야? 누구야? 내 옆에 앉은 사람?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배우자가 환하게 웃는 모습이 반갑기도 하지만 그 웃음이 나를 향한 게 아닐 때 마음이 쓰라린 순간. 노식 씨가 바로 그랬습니다. 별 뜻 없다. 40년 동안 살면서 내가 본 적 없는 웃음인데 그게 왜 하필 다른 남자 앞이냐고. 그날 밤 그는 담배를 물었습니다. 하지만 손끝이 떨려 불조차 제대로 붙지 않았습니다. 나는 하루 종일 집에 있는데 선영이는 밖에서 웃고 있네. 내가 뭐가 부족해서, 내가 뭐가 재미없어서 그 웃음을 다른 남자 앞에서 보여주는 거야. 한편 선영 씨 마음도 무겁기만 했습니다. 친구들과 찍은 사진 한 장이 남편 눈에는 의심거리로만 보였으니까요.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웃는 것도 사진 찍는 것도 죄가 되지? 평생 시댁, 남편, 아이들 챙기며 내 시간 하나 없었는데 이제 겨우 내 인생을 조금 살아보려 했을 뿐인데 이 집 안에선 나는 언제까지 죄인으로 살아야 하나? 거울 앞에 선 그녀는 주름진 얼굴과 퀭한 눈빛 속에서 웃는 자신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휴대폰 단체방을 열었다 닫았다 하며 망설이는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참아왔던 말들이 터져나왔습니다. 그 남자랑 찍은 사진 나한텐 모욕이야. 내 아내가 그렇게 웃는 걸 내 앞이 아니라 다른 남자 앞에서 본 거니까. 여보, 왜 그렇게만 생각해? 그냥 옛날 친구들이랑 찍은 사진이야. 나는 평생 집안에 묶여 살았어. 이제 겨우 친구들 앞에서 웃어봤는데 그마저도 당신 눈에는 죄가 돼? 나는 내가 버려질까봐 두려운 거야. 내 웃음 속에 내가 없는 게 무섭다고. 근데 넌 내 마음을 전혀 몰라주잖아.
여러분, 부부의 말 속에서 속마음이 드러나면 그게 위로가 될까요? 아니면 또 다른 상처가 될까요? 그날 밤 두 사람은 등을 돌린 채 잠자리에 누웠습니다. 노식 씨는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쓸모없는 존재가 된 건가? 선영 씨는 베개를 꼭 껴안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같은 집에 살면서도 이렇게 외로울 수가 있을까? 그날 밤 한 지붕 아래 있었지만 부부는 서로에게서 멀어진 섬이 되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질투 속에 고립되었고 아내는 외로움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립은 두 사람을 점점 더 멀리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부부싸움에서 가장 무서운 순간은 소리치는 말이 아니라 그 속에 묻어나온 숨겨왔던 진심일 때입니다. 저녁 식탁, 노식 씨는 더는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그 남자 내 옆에 앉은 사람 누구야?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선영 씨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다가 결국 고백했습니다. 그 사람 젊었을 때 나 좋아했던 친구야. 30살 전에 춘천 갔을 때도 같이 있었어. 40년 만에 다시 보니 그냥 순간 반가워서 웃은 거야. 노식 씨의 손에서 젓가락이 덜컥 떨어졌습니다. 뭐라고? 그럼 내가 그렇게 웃은 게 그냥 웃음이 아니었단 말이야? 여러분, 배우자 입에서 나온 이 말, 칼처럼 꽂히지 않겠습니까? 노식 씨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내 옆에 40년을 있었는데 내가 본 적 없는 웃음을 넌 왜 다른 남자 앞에서 보여준 거냐? 선영 씨는 결국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여보, 나는 평생 집과 아이들만 위해 살았어. 한 번쯤 내 인생을 살고 싶었다고. 근데 당신 눈에는 그게 죄로만 보이네. 맞아. 그날 웃으면서 깨달았어. 아, 내가 이렇게도 웃을 수 있구나 하고. 그 웃음이 죄라면 난 더는 살아낼 자신 없어. 여러분, 이 말은 변명이 아니라 평생 눌러온 마음이 터져나온 외침이었습니다. 순간, 선영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장롱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작은 캐리어를 꺼냈습니다. 여보, 나 사실 오래전부터 떠날 생각을 했어. 아이들 다 키워놓고 더 늦기 전에 내 삶을 살아보고 싶었어. 오늘이 그 끝인 것 같네. 지퍼 소리가 찌르르 울려 퍼지며 방 안의 공기를 갈랐습니다. 노식 씨는 멍하니 캐리어를 바라보다가 덜컥 무릎을 꿇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돈 때문이었을까? 질투 때문이었을까? 아니야. 내가 선영이를 너무 몰랐던 거야. 내가 옆에 있으면서도 정작 그녀를 외롭게 했던 건 바로 나였어. 식탁의 밥은 이미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반찬은 손도 대지 못한 채 남아 있었고 방 안 공기는 싸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선영 씨는 눈물을 훔치며 현관 앞에 섰습니다. 노식 씨는 떨리는 손으로 캐리어를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선영아, 제발. 가지 마. 아내는 눈길조차 주지 않고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이대로 사는 게 더 두려워. 그 한마디가 40년 세월의 무게보다 더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여러분, 부부가 이혼이라는 말을 꺼내는 순간 그건 단순한 말싸움이 아닙니다. 40년 세월이 무너지는 삶 전체가 흔들리는 순간이지요. 황혼이혼. 그 시작은 늘 사소한 것 같지만 그 끝은 언제나 치명적입니다. 여러분, 부부 갈등이 깊어지면 둘만으로는 풀 수 없는 순간이 옵니다. 그럴 땐 누군가의 귀와 눈이 필요하지요. 다음 날 딸의 권유로 두 사람은 주민센터에서 진행하는 무료 부부 상담 프로그램을 찾았습니다. 작은 상담실. 마주 앉은 두 사람은 서로 눈길조차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노식 씨는 손가락을 꼬집으며 시선을 피했고 선영 씨는 손수건을 구겨진 채 무릎 위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상담사가 차분히 말을 건넸습니다. 두 분 40년을 함께 살아오셨군요. 이젠 그 속에 쌓인 서운함을 조금 꺼내보실 차례입니다. 잠시 정적이 흐른 뒤 노식 씨가 고개를 떨군 채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사실 무서웠습니다. 은퇴하고 나니까 제 인생이 텅 빈 것 같더군요. 집에 앉아 있는데
선영이가 친구들이랑 웃는 걸 보면 그 웃음 속에 제가 없는 것 같아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괜히 돈 얘기를 꺼내고 의심을 하고 그게 다 내가 필요 없는 사람으로 남을까봐 두려워서였습니다. 40년을 같이 살면서도 정작 아내 마음 하나 제대로 몰랐다는 게 이제야 부끄럽습니다. 여러분, 남편의 이 고백 속으로만 삼켜본 적 있으신가요? 사랑받고 싶다는 말 대신 괜한 고집과 의심으로 표현된 불안 말입니다. 선영 씨는 그 말을 듣자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치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나는 평생 집과 아이들만 생각하며 살았어. 친정도 하고 싶은 일도 다 내려놓고. 근데 당신 눈에는 내가 아직도 돈만 쓰는 사람으로 보였던 거야? 나는 그냥 나답게 웃어보고 싶었어. 친구들 옆에서, 사람들 속에서. 그 웃음이 내겐 약이었어. 그 순간 선영 씨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려 했습니다. 근데 당신이 끝까지 내 마음을 모른다면 정말 이젠 같이 살 자신이 없어.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멈췄습니다. 상담사는 손짓으로 그녀를 다시 앉히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금이 바로 솔직한 마음을 들을 시간입니다. 서로 도망치지 말고요. 상담사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남편분은 아내가 곁에 있어 주길 바란 거고 아내분은 자기 자신을 인정받길 바랐던 겁니다. 두 분 다 똑같이 원한 건 하나예요. 나는 여전히 당신에게 소중한 사람이고 싶다는 것. 순간 방 안은 고요해졌습니다. 노식 씨는 눈시울이 붉어진 채 아내를 바라봤고 선영 씨는 구겨진 손수건을 꼭 쥔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은 이어지지 않았지만 두 사람의 눈빛 속에는 40년 세월과 놓쳐버린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여러분, 부부 갈등의 본질은 돈도 여행도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결국은 당신은 내게 여전히 소중한 사람이다. 그 마음을 확인하는 과정이지요. 이제 두 사람은 헤어짐의 문턱에서 다시 손을 잡을 수 있을지 중대한 기로에 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40년을 함께 산 부부가 마지막 순간에 내리는 선택은 무엇일까요? 상담을 마친 뒤 두 사람은 말없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벗고 잠시 마주친 눈빛. 하지만 대화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식탁 위엔 남은 팝상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고 부부는 서로 등을 돌린 채 침묵만 흘렀습니다. 잠시 후 선영 씨가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나 여행 안 갈게. 대신 제발 나를 있는 그대로 좀 인정해줘. 난 그냥 사람들 옆에서 웃고 싶었을 뿐이야. 그 목소리엔 포기와 체념이 묻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 들으셨다면 마음이 어떠실까요? 안도일까요? 아니면 더 큰 슬픔일까요? 노식 씨는 아무 말 없이 선영 씨를 바라보다가 길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선영아, 내가 그동안 널 너무 몰랐던 것 같아. 난 내가 떠날까봐 겁나서 자꾸 잡아두려만 했지. 내가 웃고 싶었던 이유조차 이해하지 못했어. 이제 알겠다. 내 웃음이 그냥 내 웃음이 아니라 내 삶을 되찾고 싶은 외침이었다는 걸. 잠시 방 안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뜻밖에도 노식 씨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여보, 나도 같이 가자. 춘천, 나도 젊었을 때 한 번 간 게 마지막이네. 내 웃음 속에 내가 없을까봐 두려웠는데 이번엔 내가 내 옆에서 같이 웃고 싶어. 여러분, 예상하셨나요? 남편이 여행을 허락하는 게 아니라 직접 함께 가겠다고 제안하는 것. 이게 바로 진짜 화해였습니다. 선영 씨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여보, 그 한마디를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알아? 평생 내 곁에 있었지만 정작 내 옆에 없었던 당신. 이제라도 함께 간다고 해줘서 고마워.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40년 세월 동안 잊고 지낸 동반자라는 감각이 그 순간 다시 살아났습니다. 며칠 뒤 춘천행 기차역 플랫폼에 두 사람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낡은 여행 가방 하나를 나란히 끌며 조심스레 웃음을 지어 보이는 얼굴.
휴대폰 단체방엔 언제 와? 기다린다. 는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노식 씨는 아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번엔 내 웃음 속에 나도 끼워줘. 선영 씨는 눈물을 머금은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러분, 황혼의 갈등은 돈이나 여행 때문이 아닙니다. 결국은 존중의 결핍, 동행의 부재에서 비롯됩니다. 40년을 함께 살아도 다시 배우자를 동행자로 맞이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때부터가 진짜 인생 2막 아닐까요? 혹시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지금 곁에 있는 그 사람에게 여전히 내가 소중하다는 말을 언제 마지막으로 해보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공감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